예,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대림이고 2021년부터 DLE 인실 이름 바꾼 대림의 김희경 부장입니다. 저도 지금 협상단에 있었고, 물론 저는 이제 그 기술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은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협상을 시작할 때 김현철 단장님하고 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적폐들을 물리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품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는 우리는 배제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못하고 저희들은 이제 스펙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일 처음 여쭤보셨던 거. 지금 자꾸 시공사 수입 그러시는데 우리가 협상할 때만 하더라도 선분양을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마치고 6월 5일자에 마쳤는데 6월 19일자 고분양가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분양까지 가게 됐는데 저희들 시공단 입장에서는 후분양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조합원들이 불이율 떨어지고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분양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분양 결정이 됐고요. 자,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저희 문제는 선분양하고 후분양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선분양할 때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은 시공사 몫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으로가 있고 일반 분양을 할 때 옵션 하면은 들어놓은 것도 시공사에서 넣고 들어놓은 수익도 시공사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시공사에서 따로 옵션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두지는 못하니까요. 저기 아까 우리 마감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기간 있잖아요, 그지? 월별로 이렇게 되는 거. 저희들이 1층부터해서 올라가면은 이 전국 각동이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층부터 해가지고 배관이라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콘크리트를 치면은 그 안에 다 묻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원장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일단 골조공사를 다 끝내게 되면은 이때쯤 돼가지고 월별로 해서 할까요? 이것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 결정을 언제 한다? 이것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원청이 얘기했지만 빨래 건조대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부착하는 게 아니고 전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천장에다 매립을 다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야지 매립을 넣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지을 거고 그게 1층부터 3층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황순재 조합께서 여쭤보셨지만은 후분양할 때 들어가는 수입은 전부 조합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수입 따로 안 가져갑니다. 저희들은 도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분양할 때 옵션에서만 시공사 따로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쭤봤는데 작년 6월달에 하고 나서 왜 또 바꿨느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바뀌고 저희들 회사에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드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이게 나왔었어요. 김부장님, 그럼 발주도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발주를요? 지금 옵션 조합이 정하고 가격 정하고 발주도 입찰도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아니 도급을 맡기시면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 발주를 정해서 직접 하면 직접 공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시공은 시공사가 하고 발주는 원발주자가 조합이니까. 원발주자를 따로 조합에서 주는데 저희들 왜 시공합니까? 입찰을 조합에 해서 가격 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일반 관리비로 20%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시공사는. 예? 아니 그럼 저희들은 그럼 일반 관리 안 받고 그냥 합니까? 그럼 에어컨도 3천. 아니 이거 좀 제가 설명하니까 좀 다 듣고 하시죠 또. 조합원 비용 에어컨도 가감을 해줘요. 나도 잊어버렸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드림하우스도 있고 작장님하고 저 부천부에서 여러 번 여쭤보셔가지고 따로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간 상판이라든지 바뀌는 것도
같이 가신 조합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반은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서로의 준비를 했던 거고요. 하는 와중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지금 다 끝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짓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제 통틀어서 지금 하는 와중에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번째였고, 자, 창업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특정 몇몇 제품들은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지만은 전체 모든 가능한 철근을 얼마고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등락도로 계산해가 475만 원을 줬고요. 그 이전 계약에 비해서 높아진 거는 저희들이 저기 학교 용지가 없어지고 새로 짓는 게 있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그 뭐죠? 면적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액도 커졌는 거고 거기서 잘했고 그 다음에 특정 몇몇 제품에 대해서만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를 했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을 때 LG 그 다음에 이건 KCC 똑같이 받았어요. 그 3사의 평균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올렸던 겁니다. 입찰 날짜가 언제입니까? 입찰을 말고요. 우리가 견적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는 입찰 안 했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면서 황정은 의원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특정 제품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었다. 그죠?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하면서 뭐 특정하면은 그 금액도 높아질 거라 얘기했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어느 아무것도 받지 말고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LG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론테라는 얘기 더더욱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LG 했으면 시공사가 LG값 높여서 제시할까봐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LG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은 조합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자에 그렇게 했었죠. 했고 그거는 협상단에서 결정 못하니까 조합에서 결정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 입찰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도중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끝났어요. 6월 달에. 근데 왜 도정증이 늦은 작업은 어차피 그게 그 관리청원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되는 거고요. 협상은 6월 달에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선분양을 그때 대비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쯤에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돼요. 모델하우스는 결정이 된 제품으로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나중에 일반 분양자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려면은 입찰을 붙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샤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입찰을 붙인 겁니다. 입찰을 붙일 때 이것만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을 붙일 때 뭐를 했느냐. 우리가 조합하고 협상할 때 썼던 스펙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스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뭐 하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저가 낙찰을 누가 떠나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방식은 누가 하라겠냐고요. 누가 합의해줬냐고요. 아니 입찰 방식을 누가 하라뇨? 우리가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하는 회사를 전하는데 그것도 조합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장님은 집중협상단에서 입찰 3사로 가는 거로 방법까지 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 정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6월달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할 때 후속협의를 조합하고 창호에서 한 스펙을 브랜드를 어떻게 넣을지를 후속협의를 했어야죠. 그거를 왜 후속 결정합니까? 왜 시공사 맘대로 결정을 하면서 다 끝난 거예요. 285억짜리 285억이라는 건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나오든지 그건 무슨 제시해놓고 왜 158억짜리 아니 158은 내가 158억이라고 제대로 보고 찍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거기도 견적을 낼때 220억 넣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왜 입찰 방식을 누가 선택해서 합의를 해줬냐고요. 아니 입찰에서 누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다 왔어요. 그 회사들이. 누가 불렀냐고요 입찰을. 시공사 맘대로 했잖아요. 무슨 시공사 조합 아니 입찰을 하고 합의해줬어요? 예?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 업체를 하는데 그것도 저에 불러야 되냐고 입찰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한 그 공정마다 다 그 조합에 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왜? 철근값 물어본 적 있었어요? 창호값 285억짜리 얘기했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큰 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철근 키로당 얼마냐고 협의한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내역으로 입찰을 했냐고 그 세팅을 했냐고요.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 항목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정 품목에 대해서 내역 협의를 했잖아요. 내역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거로 그래서 더 받을 거 깎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깎은 게 280
285억이라고 깎은 게 285억이 아니고요. 330억 네, 제가 좀 정리를 차원 관련돼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정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6월 3 정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현천 단장님이 6월 1일 날에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협상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김현천 단장이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할 거니 조합원님들 모셔놓고 한번 정리를 자료를 주세요라고 메일로도 저한테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협상했던 자료 모든 PPT를 정리를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단장님한테 드렸고 당초에 발표를 하시기로 했던 김현천 단장님이 그때 뭐 몸이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이제 대신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여기 한 60명 정도 조합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 5개월 동안 2월 5일 날에 첫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6월 3일 날에 한 기간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협의했던 자료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한 자료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면 3월달 정도, 2월 27일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3월 초 정도 됐을 겁니다. 샤시에 대해서 창호에 대한 업체표를 공개가 다오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총 6개사인 KCC, LG, 이건, 금호소유과학, 현대 LNC에서 한 업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6개 업체로 해서 정리를 해서 PPT 자료를 한번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협의가 된 게 아까도 김희종 부장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제품을 적을 수가 없으니 6개사는 아니니 국내 건설사의 제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3개사 KCC, 이건, LG 요 3개사로 경쟁 입찰을 봐라 라고 해서 그 업체 풀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협상단장님께 메일도 보냈던 사실이고 그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빼고 3개 업체에 대해서 6월 3일 날까지 해서 제가 이 발표 자료 동영상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원차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분양이었습니다. 선분양이었고 선분양에서 아까 6월 19일 날 고분양가 맞고 나서 총회가 언제 열렸냐면 정확히 총회 10월 30일 날 열리셨나요? 7월 25일. 네? 7월 25일. 7월 25일로 관리처분 총회였고요. 네. 후분양 총회를 언제 하셨죠? 10월 30일 날 하셨죠? 그렇죠. 10월 30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왜냐면 모델하우스 축조로가 언제였냐면 우리 이준석 차장님 오셨을 때 현장 관리 마쳤을 때 모델하우스 톱하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창호를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일반 분양자들하고 모델하우스에 걸린 제품하고 요즘에 일반 분양자들이 일반 분양의 모델하우스에 걸린 제품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세대에 걸려져 있는 그 창호하고 제품이 틀리면 클레임이 걸립니다. 민원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호 제품 또한 모델하우스에 걸어야 됐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협상 시각에서 충분히 넉 달 동안 조합 협상단과에서 협의를 진행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 날에서 최종 마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6월 5일인가 6월 7일 날에 조합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계약책 마무리했던 그런 날짜들이 있고요. 저희는 모델하우스 축조하기 위해서 업체를 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6개 업체 풀에서 3개 업체 풀을 정리해서 경쟁 입찰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때 입찰했던 입찰 기준 그리고 신용 등급, 현금 흐름도, 신용 평가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다 제출해놓고 충분히 넉 달 동안 설명을 했고 충분히 업체 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까 두 번째로 해서 업체 풀은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굉장히 진행을 했던 거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건 창호가라고 해서 이전 창호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1위 순위로 업체로 됐지만 이건 창호가 브랜드적으로 절대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강남권,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가 제일 비싼 여의도에 있는 브라이턴이라는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적용했던 스펙 그대로 동일한 제품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양가 또한 5천, 4천 이 정도 되는 분양가를 또 받았고요. 우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리버하임에도 이건 창호가 똑같은 스펙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창호가 입찰했을 때 여러분들 유리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로이 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창호는 똑같은 우리 도급계약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고요. 그 입찰 기준에서 1면 로이로 해서 입찰을 받는데 이거는 2면 로이로 해서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근데 LG에서는 1면 로이 유리로 2면 로이보다 스펙이 떨어진 제품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적정 금액을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475만 원의 도급을 협상을 했죠. 저희가 최초에 공사비 공사비 도급 제한을 드린 게 479만 원입니다. 479만 원이고 넉 달 동안 협의를 했을 때 489만 원까지 평당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489만 원에 아까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89만 원에서 475만 원에 내려간 14만 원 평당 14만 원에 떨어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에서 일망타진해서 평당 479만 원 제한을 했고 489만 원의 최종 금액이 올라갔고 그래서 일망타진한 게 내고가 475만 원에서 서로 사후 간의 합의를 거쳐서 도급계약 체결된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이고요. 누가 했어요? 그거를 여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럼 했다고 그러고 그럼 결정은 누가 했어요? 조합장이 하는 그럼? 그럼 조합장이 문제가 있네 그럼. 시공사는 입찰하는 사람을 얘기 하지 제가- 않잖아요. 일괄로 하는 데가 어디든 이 세상에. 박희섭 대의원님, 제가 여기 요 창호 관련해서 날짜별로 정리된 게 있어요. 6월 5일 날 최종 우리가 계약서를 찍을 때 물었습니다. 찍은 건 아니죠. 협상단이 시공사의 창호 메이커 LG 지정 요청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님이 이제 말씀드렸어요. 메이커 지정해달라고. 그럴 때 사실은 조합장님이 지정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날짜가 6월 5일이고 이거는 회의록에 노고 파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고 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조합원들 취향 의견 취합해서 결정하자. 또 하나는 그때는 선분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대출 받아갖고. 그래서 빨리 이거 계약을 안 하면 착공 늦어지고 금융비 계속 나가니까 빨리 계약한다고 뒤에서 푸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이 급하다 보니까 계약서 찍고 빨리 착공을 해야 되니 했던 말이 나중에 조합원들 취향 의견 취합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조합원들 의견 취합했나요? 안 했죠? 두 번째, (6월 30일) 17시 10분에 이양호 조합장님이 밴드에 올린 글이에요. 샤시 성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올려드리는 것이며 창호를 결정하는 5대 성능은 단열, 기밀, 내풍압, 수밀, 차암입니다. 3대 메이커 외 중소기업인 이익원 창호도 5대 성능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6월 30일 날 17시 10분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 자료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입찰 시기였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 뭐라 했냐면은 왜 조합장님이 갑자기 이익원 창호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합장님 뭐라 그랬냐면 신규형님하고 쭉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추인한 것일 뿐입니다. 이익원 창호를 빼고 하나를 넣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성능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시점이 6월 30일부터 밴드 내용의 이익원 창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건 LG, KCC, 하나 이런 걸로 가야지 왜 갑자기 이익원 창호가 나오냐 이런 이해를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11시 45분에 조합장님이 또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LG 창호를 하자 그러는데 왜 시공사하고 싸우다가 조합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조합장님이 LG 지정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7월 1일 날 11시 51분에 다시 또 이건 창호를 제외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또 답변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6월 5일 날 협의를 할 때
3대 메이커를 놓고 계약은 하지만 나중에 최종 메이커 지정을 할 때는 조합원들의 취향이나 의견을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마무리를 못하고. 근데 6월 30일부터 갑자기 이건 창호에 대한 내용을 조합장님이 올렸고, 또 하나 조합장님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알았던 몰랐던 시공사는 1년 전에 결정했다 그러고 우리는 1년 동안 이건 창호 결정한 거 모르고 있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잠깐 이거 설명하고 모든 제가 자료를 문제가 될까 봐 다 캡처를 해놨어요. 오늘은 사실상 그 마감제 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 얘기 하나. 창호도 마감돼요. 그러니까 마감제 시공사는 이거는 120억 제한이 안 된 거니까 제한된 거에서 120억 저-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니, 대안을 얘기해줘.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날 겁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내 시공사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러고 자꾸 이제 원차장도 헷갈리는데 6월 2일 날 협상이 다 끝났어요. 그럼 내가 6월 3일 날 내가 그거 중과자를 보내줍니다. 기병철 단장에 정확하게 한 파트너스한테 6월 3일 날 보냅니다. 속기록 6월 5일 날 속기록 속기록 6월 1차분 1시간 반짜리 속기록 만들어서 올리세요. 내가 올렸잖아요. 2차만 올려. 왜 2차만 올려? 잠깐 3시간짜리 다 올려야 되는데 아니 왜? 다 올리세요. 나는 그것뿐이 없어. 왜 내가 조합비 주세요. 내가 속기록 만들 테니까. 나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왜 조합비로 그런 속기록을 만들어서 유리한 것만 올려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 좀 하고 거기서 내가 그 저걸 한 걸 그때 4번을 나한테 물어봐요. 조합장 생각이 어떠냐? 그 다 결정이 됐었어요. 요일 날은 마무리 시키는 날이었지 협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 여기서 헷갈리는 거고 실제로 협상은 화요일 날 했어요. 우리한테는 6월 5일 날이라도 일단은 보고 하는 날이었어요. 나는 실제 협상할 때 안 했었습니다. 나는. 조합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속기록에도 있고 다 남아있어요. 내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저분들 상대로. 내가 왜 거꾸로 고소를 했겠어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꾸 진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120억에 대한 통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이건이라든가 여기에서 한마디도 했다 한 게 있으면은 내가 이거 진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이지 내가. 얘기도 안 해놓고 아니 그런 얘기를 자꾸 나를 갖다 모르고 나가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고 한마디도 내가 어디서 해도 한마디도 했으면은 내가 이거 조합장 사기치는 거예요. 조합은. 이건으로 결정된 지 언제 알았어요? 예? 이건으로 결정된 지 처음 언제 알았어요? 입찰 과정을 몰랐어요? 현장 설명을 몰랐어요? 현장 설명에 우리한테 안 알려줍니다. 근데 나 여기서 봤지만 이 사람들 하나도 설명줘서 아니 내가 지금 박재만 총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 설명에 본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본사에서 다 해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왜 그걸 압니까 그러고? 그럼 직무유기예요. 8월 10일 날 1시 57분에 메일도 왔잖아요. 계약했다고. 원발 기자가 자 보세요. 그러면 수도 많은 거 지금 몇 개까지가 됐어요. 내가 다 보고 합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죠. 이번에 그때는 후분양을 해서 모델하우스 언제 한다고 내가 7월 10일 날 올렸어요. 7월 10일 날 올리려면 뭐 창호가 결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걸로 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는 최대한 더 빨리 하자는 그런 얘기만 나섰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거 안 하고 나 그때 하루도 안 쉬고 저하분들하고 그 시공회사하고 맨날 욕하면 싸울 때예요. 나는 후보령을 가기 위해서. 창호 문제 마무리하고 160억 금융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마감제잖아요. 아니 기타 토이잖아요. 아니 마감제를 끝내고 나서 마감제 마무리하고 이건 바로 저걸 할 테니까. 자, 아까 진행자가 마감제 마무리하고 기타 사항 논의하자고. 그럼 마감제는 자꾸 그만다 이거죠? 네,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얘기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 없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원 차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모델하우스
선분양하기 위해서 모듈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합 밴드는 1년이 지나면 글이 지워지게 돼 있어요. 7월 10일 날 조합장님이 공지사항에다 모듈하우스 일정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7월 9일 오전 11시 36분에 시공사에다가 후보자국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그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듈하우스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저 네. 그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창호가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면 그 필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입찰한 스펙 기준으로 해서 성능이 맞는지, 그리고 열 관리율 값은 제대로 나오는지, TDR 값은이라고 하는 결로 개수에 대한 그런 적법한 성능을 갖춘 창호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걸리냐면 이 한 두 달 이상 우리 담당자도 이제 참석해 있는데 한 2달 가까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모듈하우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창호가 바로 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뼈다귀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대한 세대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창호를 반입을 하려면 그 전에 프로세스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했던 그 시점으로 해서 입찰을 본 거고요. 입찰한 병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면 로이가 열 관리율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한 것 뿐이고요. 모듈하우스를 착공을 한다고 해서 창호가 바로 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듈하우스 축조하기 전에 분명히 그 자재에 대한 성능 테스트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게 돼 있고요, 또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한 거니까요.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기 빨리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익입니다. 조금 아까 원 차장님께서 제가 지금 그 강남의 회사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샤시 샘플이 저희들 창호로 쓰는 거 100% 똑같은 거죠? 샘플이. 네. 그 계약서 공개할 수 있죠. 잠깐만. 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쓰는 창호잖아요. 아까 강남에서 쓰는 뭐 어딘가 그 업체 두 군데 있잖아요. 업체가 아니고 아파트 두 군데. 어디라고 그러셨죠? 여의도 브라이톤하고 예. 기중공한 앞으로 리버하임. 그 리버하임하고 여의도하고 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상세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스펙이 동일합니다. 스펙이 동일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스펙이 동일한 계약이 있고 상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에 대해서 그죠? 네. 그걸 저희 조합에 좀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타 사업체에 대한 계약은 하도급. 아니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여의도하고 똑같은 제품을 쓰신다 그랬었으니까 다사업지는 다사업지지만 저희 조합이 창호가 문제가 많으니까 원 차장님이 똑같은 걸 쓴다고 했으니까 그 납품업체가 그 저기 아파트에 쓰는 상세 내역을 이거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말이 앞뒤가 맞죠, 그죠? 그걸 맞는 걸 저희 조합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서류를.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면이 지금 장난칩니까? 도면이 스펙입니다. 스펙이 아니고 어느 제품이고 어떤 재질이고, 예? 계약서는 어떻게 줬어요? 금액은 얼마고 몇 밀짜리 쓰고.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뺍시다. 그러면 몇 밀짜리고. 도면을 보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PVC, RP. 아니 도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약서를 봐야지. 에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도면대로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잠깐만요. 업체가 박인섭 씨 잠깐만요. 원 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 차장님은 여의도하고 저기 영등포인지 강남인지 똑같은 걸 쓰신다고 그랬는데 동일한 스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품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그랜저예요? 아니면 모델 여기 들어가도 똑같은 겁니까? 대결 PVC입니다. PVC입니다. PVC 창호입니다. 아니 잠깐만. PVC 어떤 박인섭 씨, 스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쉽게 이야기하게,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묻잖아요. 원 차장님이 아까 여의도하고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동일한 스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한 스펙이면은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샘플하고 여의도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그 폭이라든가 아니, 이런 게 틀린 아니 사이즈는 다를 수 있겠죠. 네, 사이즈는 틀린 제가 재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질은 PVC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냐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각 사이즈별로 해서 호차바퀴라든가 스토퍼가 다 틀릴 아니, 수가 아까는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똑같냐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 조합원들이 원 차장님이 설명할 때는 여의도나 강남에 납품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은 이 동영상에 실명방의 조합원들이 봤으면은 이게 똑같은 줄로 압니다. 강남에 있는 거나 덕현에 쓰는 거나.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일단은 그렇다고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 차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답변을 그냥 쉽게 해주세요. 이 책상을 우리 집에서 사서 쓰는데 강남 압구정동에 누가 쓰는지 이 책상을 제 거랑 똑같냐 안 똑같냐 물으면은 똑같습니다. 철제하고 이거하고 합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스펙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조금 다른 듯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덕현 조합원들은 병신입니다. 이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이 뺏겨도 할 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 그냥 가져갑니까? 조합원들이 챙겨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들 하십니까? 1200명이. 이거 하나 금방 이야기했는데 동일하다 그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남하고 동일하면 이거 써야죠. 왜 못 씁니까? 근데 지금 대답은 뭡니까? 애매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창호가 그렇게 써요. 돈 뺏겨도 할 말 없는 당신들이야. 또 하나 또 조합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실명방에 최대한 빨리 좀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명 가입 주소를 그러니까 예, 빨리 보내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실명밴드 가입 주소 요구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시공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재 조합원이 실명방에 물론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또한 그 밑에 보면은 또 사과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방패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 자유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조합의 공동의 정보를 나누는 방에 조합장님 밑에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드리면서 또 하나를 조건을 걸겠습니다. 황전재 씨가 또 한 번 그런 글을 사진을 올렸을 때는 강퇴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 지향이 된다고 하시면은 가입을 시켜서 조합원 재산을 지갑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분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조합장님도 이 사람 실명방에 가입되는 거는 이제쯤은 진정 한두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숙고도 하고 사과도 했고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 사람 개인 재산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가입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님. 그리고 대신 이 사람이 또 한 번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과감히 강퇴시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할 말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도 사유재산이고 개인재산인데 공동의 장에서 빠진다는 거는 바로 넣어달라는 거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개월, 3개월 지났으니까 부탁드리는 거고 그거는 조합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고 그거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편적인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려운 말 이 샷이 단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김희정 부장님께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와이코리적인 조금 아까 김희정 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집중 협상단하고 설명하면서 협상이 끝이 나질 않아서 새로운 집행부에 창원 문제를 넘겨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안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협상이 다 끝났죠. 협상이 끝났는데 네. 결정을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까? 철학기로 누가 황선재 씨,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잠깐만 여기 대답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영철 단장님이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나 하면 아, 우리가 얘기했듯이 3개사 입찰을 하는 거로 하고 예. 창호뿐만 아니고 10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장호를 묻습니다. 아니 창호뿐만 아니고 예. 근데 장호를 3개 업체를 결정을 냈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장호를 결정 내렸습니까? 3개 업체를 결정 내렸습니까? 3개 업체 입찰을 보는 거로 얘기해요. 3개 업체 입찰을 보는 걸로 결정 내렸죠. 네. 그리고 그 입찰이 결정이 내렸으면은 김희종 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칩시다. 3개 업체로 결정이 났으면은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까? 합의문이 나와야죠. 결정이 아니, 났으면 합의서가 어딨어요? 합의서를 집중단 누가 우리가 지금 그 도급 협상을 시공사에서 상계사 주장했고 단장님은 LG 주장했잖아요. 의견 차이만 있었지 무슨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요. 무슨 합의예요? 아니 그러면은 합의서를 봐요. 합의서. 도급 계획서는 왜 있는 겁니까? 그 초안이잖아요. 아니 다음부터 지르지 마시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노급제가 아니고요. 자 우리 집중협상단에 참여했던 우리 조합장님하고 조금 거짓말을 저렇게 하잖아요. 조합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김학원 이사도 전 이사도 있으니까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6월 2일 날 집중단에서 창호에 대해서 조합장님은 합의하지 않았느냐, 입찰 방식으로 가는 거로 3사 합의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 업체표를 업체표를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3개사 입찰 방향으로 가고 스펙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음 날 한 파트너스 조합의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한테 이메일로 김영철 단장이 시공사에서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라고 전문가 업체한테 의뢰를 보냈어요. 그리고 6월 4일 날 제가 본사 임원 안 붙는다고 제가 협상단 사퇴했다고 6월 4일 날 김포에 로얄하임 대림 모델하우스 김포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학원 이사하고 김영철 단장이 제 회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6월 4일 날 우리 협상단하고 이사들하고 해서 김포의 로얄하임 평당 790만 원짜리 750만 원인가 평당 그 분양가 대림 이편한 세상 붙어 있는 평당 700만 원대 거기 모델하우스를 가서 시트 판넬하고 말을 보고 하니까 이거 우리한테 적용될 거고 똑같대요. 그래서 신기영 대리인이 이거 개죽인데 2천만 원 넘는 덕현에 700만 원짜리 똑같은 거 적용하냐? 거기서 막 성질내고 해서 시공사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우리 성질내고 거기서 어쨌든 나왔고 김영철 단장이 그때도 분명히 조합장님한테 다음날 조합장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철 단장이 개인톡으로 조합장님한테 마감재 문제 합의가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라고 재협의에 대한 멘트를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조합장님이 그래요.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할게요. 내일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게 6월 4일이고 그래서 6월 5일 날 다시금 마무리하자. 아까 신대현이 얘기했죠. 선분양 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때 30초. 창호에 대해서는 잠깐만 줘봐. 미처 마무리를 못했던 거예요. 잠깐만 줘. 6월 5일 날 김영철 단장이 뭐라고 보냈냐 하면 이양호 조합장에 어제 모하 방문 후 마감재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475만 원 부분에 대한 최종 합의는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감재 관련 설명을 듣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오전 11시 40분 이양호 조합장이 답변한 거는 12시 45분에 네 알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월 5일 날 조합장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집중단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조합장인데 진짜 무료봉사 3개월 한 집중단 옛날 집행부 협상할 때 협상 다니면서 해당 8만 원인가 수당 받았어요. 자,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 밥 먹으면서 이렇게 무일푼으로 봉사했어요 3달 동안. 그런데 마무리에 지금 착각하고 계시면서 고소고발까지 우리를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겼는데 어쨌든 고소 뭐 10번 당해도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데 시공사한테 조합장님도 지금 안 챙기고 방기한 거예요. 8월 10일 날 120억에 대해서 이사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0억 분리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로 간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달라. 120억 폭립니까 그게? 왜 285, 330억 제시해서 갖고 있어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 이야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주장만 할 거예요? 아니 여기 근거 이시 주장하는 거예요. 다 녹음되잖아요. 나도 녹음되고 얘기하지. 330억에 제시해서 대답을 공사비 갖고 있어 아니 거기서 285억 대답을 할게요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160억 얘기해요. 아니 저기 이 공사를 하는데 샷이 하나만 가지고 공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어느 특정 업체 수의업체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고 공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우리가 조합이 제시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사 견적을 받아서 평균액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을 했고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은 몰라요. 그리고 이건에서도 지금 번째 금액이 나왔으니까 자기네도 견적을 낼 때는 220억 이상 냈는데 실제로 들어오기를 100억만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그 금액을 넣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액이라는 게 왜 폭립니까? 그 시기를 알려주세요. 조합에다가 이거 결정된 시기를 조합에서 통보했을 거 아닙니까? 공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 그러고 저기 그 발주처에다가 통보하는 거는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거지 입찰 과정을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를 했고요. 자, 답변 들었고요. 네, 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한국국 발주할 때 64% 이내에서 공사를 해라.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법적 최저 하선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부실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소비자가 당하지 말라고 원발주자가 당하지 말라고 64%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58% 적용했어요. 우리 사업장에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민간 사업자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찾아먹으면 법은 권리 앞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절대 권리를 챙겨주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장모님은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네. 어제 요청한 게 있는데 어떤 거? 원 차장님. 네? 어제 정중하게 내가 원 차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조합원들 마지막 동영상 찍을 때 이 자료를 만들 때 제가 부탁한 게 뭡니까? 비교. 마지막에 가격하고 아이템별로 가격하고 추가되는 금액을 꼭 넣어서 부탁드렸잖아요. 맨 마지막 직계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정확하게 제가 어제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하면서 심기용 대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비교. 자 여기 보십시오. 다른 조합은요 여기처럼 자 여기 브랜드가 어디고 삼성이면 삼성 그 다음에 제품명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델명 테레비가 있으면은 모델이 있잖아요 옆에 그래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가 뭐냐면은 그냥 테레비 이거 하나만 딱 삼성 테레비 그냥 하나 한 거예요. 모델명이 아니라 작은 거를 하건 제일 싼 거를 하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이냐 모델명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이즈 이런 것이 다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박이섭 씨,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하십시오. 박이섭 씨,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는 여기 오셨던 조합원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자료를 PPT로 설명을 할 때 저희 조합원들이 이거 없이 이것만 보고 돌아가시면은 어떤 품목이 얼마가 매덕이 추가되는지 모르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조합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요. 어떻게 부탁을 했냐.
이렇게 만들면서 가격이 아이템별로 어떻게 얼마가 업이 되는 거를 어제 심기영 씨는 금액을 이야기하셨어요. 몇 개 품목에 대해서. 그걸 조목조목 해서 마지막 장에다가 금액이 얼마가 추가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기 넣어달라고 그러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작성하실 때도 마지막에 금액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추가가 됐는지를 넣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제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했다고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반영해달라고. 예?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차장님. 전단지를 만드는 맨 뒷장에 상향된 가격하고 동영상 제작회가 조합원들 내일 모레도 조합장님이 또 뿌리기로 하셨어요. 꼭 넣어주십시오. 저희 조합원들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루 만에 빼버렸어요. 예?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뺀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꼭 넣어주세요. 지금 회의 시간이 한 3시간 가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공사한테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들을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160억 문제 얘기했어요. 금융이자. 네, 마지막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합에서 자, 막는 질문 요지를 네, 가져고.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얘기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네, 뭐 장시간 나눠 고생하고 계신데 네, 좀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네. 아니 바쁜 사람들 먼저 생각하세요. 자, 아유, 조합원들 도움이 100억, 200억이 나가는데 자주 마이크를 잡게 돼서 죄송하고요. 여지껏은 뭐 우리가 그래요. 아줌마들처럼 뭐 저 사람 왜 조합 돈으로 밥을 10,000원짜리 먹지 8,000원짜리 먹어도 되는데 이거 얘기한 거고 진짜는 지금 단일 항목이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160억 정도의 규모가 중복 계산됐냐 안 됐냐 라는 문제가 진짜 단일 항목에서는 제일 큰 금액이에요. 자, 여지껏 총액이 차리기 때문에 창호도 120억이 폭리가 아니다. 철금값 올렸는데 니네가 철금값 보상해주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업계약서 맺을 때 우리가 30% 물가 인상하면은 변경계약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변경에 응해야 돼요. 그 이후로 ESC 물가 인상률 착공 이후에 30% 범위 내에서는 시공사가 감당해야 될 목이에요. 그걸 철금값 얘기하면은 우리를 완전히 호갱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호 문제에 대해서 총액 차리기 때문에 얼마 가져가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것도 잘못됐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공사금리는 단일 항목에 분명하게 협상 과정에서 금리 몇 프로 딱 칼로 못 자르듯이 딱 자른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해왔냐? 우리가 허브에서 3,200억 대출을 받아서 후분양으로 가면서 3,100억 정도 쓰던 돈을 갚았지 않습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28억까지 내면서 약 28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갚았지 않습니까? 그럼 갚느라고 3월 25일 날 4,200억인가 정도를 기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3월 5일 날 대출이 실행됐죠. 그래서 시공사 철거비 1,000억 정도를 받고 허브에 3,100억 정도를 상환했어요. 자, 그래서 8,300억 중에서 우리가 4,200억을 그때 당시 3월 25일쯤 기표받아서 3월 말에 받아온 거죠. 그 뒤로부터 자, 도급계약서는 어떻게 했냐면 공사 진행되면 매월 말일날 기준으로 공사 얼마짜리 금액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정산해서 발행하게 돼 있어요. 조합이. 매월 정산을 합니다. 얼마치 공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는데 후분양으로 가면서 그냥 묻지마 퍼주기예요. 6개월에 1,000억씩 따박따박 주고 3,200억 미리 갚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3,200억 저리 금리로 원래는 일반 조합원 계약분 10%, 일반 분양분 10%, 중도금 조합원 일반 분양자 해서 20개월 동안 3,200억 다 먼저 갖고 유이자 상환비예요 그게. 다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공사비 그 중간에서 조금씩 갚으면서 공사비 1,000억 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20개월 동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공사한테는 예를 들어서 300억 분이 못 줘요. 허가돈을 먼저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700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시공사가 우리가 예산공사를 했으니까 금리로 반영해서 공사비에 포함이다고 라고 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160억을 시공사가 제시했고 우리는 금리가 너무 높다. 저금리 시대에 이거 너무 시공사가 대출 받아와서 우리한테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시공사 마진을 줄여라 라고 했던 거고 시공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CM한테 도움받기를 그러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는 합의서에 요구를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가 있고 강 차장 지금 진급해서 갔어요. 덕현 잘 내갖고 그 강 차장 얘기가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있으니까 뭐 그러려면 지금부터 대출에 대해서는 조합이 다 가져가세요. 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에 3.549% 그 정도로 금융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선을 정하고 해서 160억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분양 시기에 시공사가 미리 공사비 못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금융 비용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일반 분양비 세대당 600만 원씩 73억 비용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작년 8월에 일반 분양을 했으면은 그 돈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 6월 5일 날 합의할 때 475만 원에 들어있는 금융비용 73억 쓴 거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미리 반영되죠. 그런데 지금 20개월 후에 내년 12월에 일반 분양 경비가 73억이 집행이 되면은 73억에 대해서 이자 들어가 있던 475만 원에서는 빼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쓴 돈이니까. 빼야 맞는 거죠.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시공사는 똑같이 제가 표 나눠줬지만 자 카메라에 좀 비춰줄게요. 흑백인데 자 원래는 시공사가 돈 가져가는 순서가 이렇게 밑으로 그래프 하단 밑으로 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허그돈 받고 대출 받아서 시공사한테 제때 철거비 주고 공사 지압 철거 이후에 흙퍼서 날르는 토사 반출 비용부터 시작해서 원래 줬기 때문에 공사비는 이렇게 비례해서 쭉 주고 있다고요.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1,000억씩 주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1,000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12월이면은 또 1,000억이 나가는데 6,400억 정도가 나갈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 12월에 1,000억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155차 7월 달에 이사회 회의로 해서 매월 돈 지출할 거 대출 받아올 거 그 이사에서 회의로 오는데 안건 금융이자 뭐 지출에 관한 건 해서 의결사항 찬반 부장만 찍고 얼마 가져오는지 얼마를 매달 쓰는지 그에 대해서 첨부 자료로 예전에는 속기록 첨부 자료 다 보냈는데 다 공개했는데 지금은 10월 13일 이후로 8월 9월 10월 첨부 자료가 없어요. 하단에 그냥 금융비용 지출했건 해서 찬반 의결만 본거를 딱 올려놓고 그 밑에 매달 얼마 대출해 오는지 안 올리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12월이면은 대략 6,400 정도 우리가 대출을 해와요. 그러면 8,300억 중에서 이제 한 1,800억 정도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금융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공사채 때 다 공사비 주면서 이자 먼저 늦게 받을 공사비 이자까지 해주기로 475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산을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감재 315보면 평당 498만 원이에요. 6,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답변할 테니까. 안양권에서 1원 498만 원짜리 500만 원에 육박으로는 평당 공사비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나고. 자, 그러니까 시공사 답변 듣고 네. 금융이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조합장님 분명히 그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창호 문제 합의하는 과정 진짜 3번을 요구했어요. 이 설명을 만나서 설명해야자고. 나는 창호에서 한 번도 관여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송에 대해서 취하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금융이자도 얘기하자고 3번을 조합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다 자리 피우고 이사했다고 만나고 끝나면은 집에 가기 바쁘고 지금 할 일 없어서 오고 뭐 보고 싶어서 자, 뭐 시공사 답변 듣죠? 설명에 요구하겠습니까? 아니 그 기본적으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금융비용하고 공사비 그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합한테 환수하세요. 황조합원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갔는데요. 일단 저기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 주장 외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선분양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갖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뭐 평당공사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파트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착공 이후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청구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착공 이후에는 더 추가 공사비 안 요구 안 하죠. 부분양으로 조건에 쓰면 공사비 잠깐만요. 치료받게 우리 되는 선분양 할 때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30% 넘을 때 그때 가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돼 있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 얘기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 30% 넘을 때 한다는데 그 역으로 보면은 29%까지는 너희들이 부담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절도값을 않습니까? 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후분양으로 가기로 됐어요. 후분양으로 가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DL도 그렇고 그런 거 그렇고 일단 차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보증금 쓰는 금액이 부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차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이 낮든 높든 선분양에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너무 분양가가 낮아가지고 조합원들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후분양으로 하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손해를 많이 본 게 있어요. 금융명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주세요. 일찍 가져간다면 공사비를 챘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비용이라 그런 게 단지 그 하나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일찍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니네들은 무조건 손해보면서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때 보고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0원 단순하게 그 나왔던 금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그 금액들이 조정이 됐을 때는 전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라고 표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또 구성을 하나 이것은 내가 나가서 지금 그 황선재 그 조합원 얘기하는 것은 저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공사비를 우선 상황인데 그것을 바꿔서 유의자 우선 상환. 그런데 그 유의자를 먼저 상환하면 우리가 이자가 적게 되니까 뭐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사비 같은 걸 늦게 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160억이 아니라 맨 처음에 5.9% 했을 때 160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이 3.3%예요.
그럼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고요. 3.549%로 합의했어요. 아직 마무리. 아니 지금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맨 처음에 160억은 맨 처음에 2월 달에 준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가갖고 그 자료는 그 금액이 떨어져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얘기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자꾸 이제 우리 황선재 그 조합원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이자 사업비는 지금도 시공사가 돈을 내요. 우리가 합의할 때 원래 무이자 사업비를 먼저 갚아버리면은 그 시공사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합의할 때 이것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1,100억 원 이자를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고 우리가 허그에서 돈을 갚을 때 무조건 값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일정 비율만 갚게끔 대항이 돼 있었어요. 허그에. 그래서 우리가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거로 맞춘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자꾸 이익만 본 거 생각하지 말고 코롱에서는 100억 일 없게 지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협박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어도 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내가 시공사에서 쫓아다니고 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이익이겠어요? 우리가 이익이겠어요?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도 무이자 사업비는 시공사에서 사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맨날 얘기하는 게 8,300억이라는 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불렀을 때 7,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얘기가 되는 거고 절대 그런 게 없고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더 갚으면은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자, 그러면은 아니죠. 시인하는 허그가 자, 우리 계약보다는 허그에서 계약된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 뼈가 올렸는데 자, 이런 조합장님, 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합장님 이해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 보고서로 의뢰했듯이 제3의 기구든 기관이든 전문가든 한테 공사비 유의자 자 이걸 금융이자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자고요. 의뢰를 하자고요. 아니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실제로 100% 내가 인력 차는 건 몰라. 근데 몇십억까지는 절대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은 CM하고 그때 같이 데리고 오신 CM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하고 싸워가면서 한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CM이 정단장하고 그때 황선재 조합원이 데리고 오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싸워가면서 결정한 거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하니까 박재만 총무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여기서 같이 있었지.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줍니까? 나는 솔직히 시공사한테 이익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거꾸로 이 사람들 이자를 물게 했어요. 그러고 내가 여기 이사들 다 있지만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자 깎으라고 해서 서울부장 여기 있어요. 맨날 물고 왔어 아침부터. 내가 하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알 겁니다. 새벽에 쫓아왔어요. 서울부장. 그러면서 나중에 쫓겨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진짜로. 내가 저걸 이루는 것을 내가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제안할게요. 진짜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자 선분양하고 후분양 했을 때 큰 덩어리하고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후분양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시공사는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인력 따지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협상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이 가봤습니다. 그만하시죠. 저기 오늘 금융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감제 협의 하는 거니까요. 하는데 금융비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황선재 씨 얘기한 160억 이중은 분명히 있고 황선재 씨는 160억만 얘기해요. 공사를 1월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공사비를 7월부터 주는 거니까 6개월 이자를 160억을 물어줬어요. 근데 지금 공사비를 7월부터 주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60억 이중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160억이 아니에요. 7월 줄 돈을 1월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기섭 대의원님. 대출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그럼요. 그 대출 이자가 100억이 또 나가요. 그러면 160, 조용히 하세요. 160억 플러스 100억 하면 260억입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 7, 8분 계신데 선분양에서 후분양을 가면서 놓친 사항이 이게. 협상된 개떡 만들어 놓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배제해 놓고 후분양 계약하면서
시공사 이제 농락당한 거예요. 160억 플러스 100억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하나만 진짜 죄송한데 말씀드릴게요. 저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이 금융비 잘하는 사람이에요. 160억 플러스 100억 있습니다. 금융비 그만할게요. 나중에 따로 논의하고 오늘 마감제 협의하는데 월, 화, 수 할 일이 없어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열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이 조합원들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거 동의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분들 1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7, 8분들 반대하고 있어요. 이사분들도 반대하고 조합원들 참석자들 다 반대하는 거를 왜 조합장원들 밀어붙이냐 말이에요. 정식으로 제안하는데 조합원들인데 찬반 묻히기 전에 우리 유능하신 10분의 이사님들 계시잖아요. 3일간 내용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리더가 뭐라는 거를. 이사분들이 필터링 하셔갖고 일거리 많이 만들지 마시고 다 정리해가지고 필터링해서 할 거 안 할 거 금액 정리하고 좀 간편하게 올려주세요. 막말로 3일 동안 이 개고생하고 있어요 다들. 저는 이사님들이 이 자료 다 필터링 해가지고 이사님들이 필요한 거 다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끝났어요. 퇴근하세요. 자, 조합장님 하나 마무리할게요. 아니 마무리 제안할게요. 답변 받고 끝내고 싶어요. 저기 한번 답변 받고 끝내고 싶어요. 제가 160번 문제는 사무장한테 전화하고 조합장님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약정서 후분양으로 가면서 녹음 파일 협상행동 금융이자 부분 좀 나한테 제시해달라. 녹음마저 안 했대요. 제시할 내용이 없대요. 그래서 강준호 부장한테도 전화하고 김희중 부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김희중 부장님 어디 계세요? 녹음 파일 자료를 조합에 다 넘겨줬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약정서 협의할 때 자료를 다 조합한테 넘겨줬으니까 시공사 협상단이었던 황선재한테는 줄 게 없다 라고 조합한테 넘겨줬다 했죠. 저는 조합한테 넘겨준 자료 여기 녹음 파일 틀라고 준비를 했는데 틀을까요? 짧은 건데.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얘기하시라. 그러니까 사무장도 그랬고 CM도 그랬고 저희 우리 김 부장님 여기 계신 김 부장님도 그랬고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약정서 후분양으로 가면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60억 들어있는 신규영 대의원 얘기는 26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은 이해가 다르면은 제3의 기관한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합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3의 나는 답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아니 지난번처럼 뭐 소송하세요 이겁니까? 아니 제3의 기관한테 검증을 받자니 이상으로 3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